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 푸젠성에 집결하고 대만 당시 중화민국이 소유한 연안 섬들을 공격했습니다. 1958년 베이징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두 같았습니다. 국민당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대만을 다시 본토로 되찾는 것. 거의 40년 후 대만해협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끊임없이 군사훈련과 미사일 실험을 벌였습니다. 세 번의 대만해협 위기, 목표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중국은 물러났고 대만은 아직 베이징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대만해협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 예전처럼 중국을 단순히 물러서게 만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대만은 한때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895년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은 일본 제국에 할양되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대만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대만은 다시 중국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이 승리하면서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장제스는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자신이 진정한 중국의 정통 정부라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대만해협은 이 두 적대적 정치체제의 분단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장제스를 지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군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50년대 동안 중국은 장제스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 본토 인근에 위치한 대만 점령 섬들에 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중국은 진먼, 진맨, 김문과 마쭈, 마조 제도를 집중 포격했고 이것이 바로 제1차 대만해협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미국은 대만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병력을 대만 인근에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중국은 다시 한번 진먼의 포격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제2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만에게 군사물자 지원을 제공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검토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베이징을 소련 견제의 전략적 카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단행했고 이로써 미중 외교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올렘 하나의 중국 원칙단을 수용하게 됩니다. 즉, 베이징만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1979년에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대만 관계법 타이완 Relations Act 타마은난즈딜 하크를 통해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을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대만 총통 리덩후이, 이등휘는 미국을 방문해 코넬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대만 해협 인근에 배치하며 대만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다시 한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만 해협의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어느 쪽도 먼저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대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11세기의 석유라고도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점점 더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세계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물음표 중 하나입니다.